여러분,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1996년도에 독일의 그 한 신경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분 동안 일부러 이제 산소를 더 흡입을 하게 하고 이제 다른 한 그룹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2개의 단어를 암기를 시킨 거예요. 실제로 결과를 봤더니 이 산소를 흡입한 그룹은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전체 단어에서 한 91%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24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암기의 한 50% 정도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 기능에서 이 산소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또 좀 반증해 주는. 이처럼 충분한 산소 공급은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들이 오게 될까요? 산소가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식사 후에 우리 식곤증이 잘 옵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가 충분히 이제 뇌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위로 또 이제 많이 혈액을 보내면서 위로 산소를 보내서 위의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럴 때 상대적으로 위로 가면 뇌로 좀 상대로 적게 하시는 분들은 쉽게 졸리고 쉽게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식사 후에. 그래서 내가 식곤증이 자주 온다. 그런 분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뇌 쪽으로 산소가 잘 안 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뇌하고 또 연관된 몇 가지 신경들이 있어요. 뇌에서 바로 나오는 신경들. 우리가 이제 시신경도 그렇고, 귀로 나오는 신경도 그렇고, 경추로 나오는 부위도 이제 뇌하고 연관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쪽이 안 좋으면 주로 이제 생기는 그래서 증상이 뭐냐면, 뇌로 산소가 안 갈 때 눈이 시리고 눈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피곤해지면 쉽게 귀가 울리고, 귀가 윙하는 느낌이 들고, 소리에 좀 예민해지시는 분들. 뇌로 산소가 좀 안 가는 거고 뇌가 좀 예민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지럼증이 이제 잘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뇌로 산소가 잘 가고 특히 좌우뇌로 잘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 뇌로 산소가 잘 안 갈 때 좌우뇌의 균형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좌우뇌의 균형이 안 맞아서 좀 더 많이 어지러워져요. 특히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좀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뇌 기능이 전체로 떨어졌을 때 특징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이에요. 우리가 뇌에서 신경이 열심히 움직여주면 좀 더 이제 기분도 좋고 활력도 있고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뇌 쪽으로 산소가 안 가면 전체로 뇌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운이 좀 가라앉고 처지게 됩니다. 그거의 증상이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밤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종아리가 쥐 나거나 뭐 다 쥐가 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자꾸 쥐가 난다는 거는 그쪽으로 가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예민해진 거고 그 신경은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육의 뭉침, 결림, 쥐남 이런 게 잘 생기면 뇌에 산소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갈이가 잘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때 누구나 다 호흡도 좀 적어지고 뇌가 잠을 자기 때문에 좀 쉬려고 그래요. 근데 산소가 충분히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약간 몸을 깨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이제 이를 갈아서 턱을 긴장시켜서 그나마 약간은 긴장도를 유지해서 호흡을 유지하려고 하고 산소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뇌에 산소가 좀 적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에 산소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이제 좀 끝나고 나면 주변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주변에 이제 공원, 나무가 많은데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호흡 패턴이 되게 중요합니다. 산소가 잘 들어오려면 늑간 근육하고 횡격막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숨을 깊게 쉴 때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숨으시면 호흡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숨을 쉴 때 언제나 손을 이용해서 크게 가슴을 벌렸다 내렸다 하고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면 어깨를 올리는 근육들은 늑골하고 쇄골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부호흡근이라 해서 이쪽이 딱 긴장되면 아래 횡격막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깨를 낮추고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를 충분히 몸에 이용하려면 실적으로 몸에서 산소를 잘 운반하게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선을 좀 많이 드시고 녹황색 채소가 많이 드는 음식들 그런 게 이제 또 산소 운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산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와 공부법, 뇌 훈련을 해도 산소가 부족하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쉬운 호흡 한 번이 건강한 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생명선인 호흡과 기도를 통해 치유의 근원적인 힘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